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두 근을,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너희들 나와 있는 교재에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첫 번째요. 자, 두 개의 근, 즉 알파, 베타가 특정한 어떤 값보다 크도록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를 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가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동일시해서 해석해주는 그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지만 해석 자체를 2차 함수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러한 2차 함수를 x 절편을 구한다. y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었지. 됐지?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돌려서 다시 해석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2차 함수로 가겠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자, 그런데 두 근이 P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조건이 이렇게 걸려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P라는 것은 분명히 한 요 정도 지점에 P가 있으면 두 개의 근이, 절편과 근은 동일시, 두 개의 근이 P보다 큰 쪽에 형성되어 있는 거 맞니? 맞지?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딱 이렇게 그림이 형성되도록 조건을 우리가 걸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할 때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요 멘트를 기억해 줍니다. 한판대라고 크게 써놔. 제목 옆에다가 한판대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자, 이 한판대가 뭐냐면은 함은 함수값. 됐어? 네. 판은 뭐겠어? 생각나는 거. 판별식. 그렇지. 대는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근의 어떤 위치를 정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걸어주는 것이야. 자, 다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되나? 한판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첫 번째요. 함수값으로서,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지금 이 조건상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P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니? 네. 자, 따라서 첫 번째요. F, P에서의 함수값. 얘를 y = fx라고 봅시다. 이것이 fx야. 결국 2차 함수를 가져온 것이니까. 됐지? 네.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서, 자, 판별식이야.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이다. 요 조건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에 P 이렇게 있으면 P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큰 거 맞지? 맞아? 네. P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큰 거 맞잖아. 아, 네. 하지만 두 근이 없지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는 딱 이 그림을 원하는 거야. 따라서 근이 존재해야 돼.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갑니다. 일단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됐어? 근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돼, 안 돼? 됐지?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함수값이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두 개를 만족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파, 베타 두 근 나왔지? 네.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도 역시 0보다 크고 두 근 나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잖아. 맞니? 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두 근이 P보다 큰 쪽의 형성. 되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칭축을 조사하는 거야.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느냐 P보다 큰 쪽에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이 대칭축이요. 됐어? 자, 따라서 이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선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다. 됐니? 대칭축 공식 뭐였었어? 이차함수 대칭축 꼭지점에 x 좌표 뭘 내야 뭐냐고. 우리 대답 좀 하자.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2a분의 b야. 알겠네. 이거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alright. 자, 그래서 두근이 P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걸어주면 된다야. 알겠지? 네. 응.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살짝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p가 있는데 이것의 두 근이 3보다 아이고 여기를 k로 갑시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냥 문제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우리 일단 이런 두 개의 근의 어떤 위치 값을 설정할 때는 그래프 그리세요. 암산하지 마. 그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근이 3보다 큰 쪽에 있더라. 됐니? 그래서 첫 번째 한판대 함수값 얘가 fx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3 넣어주면 13 플러스 K 13. 뭐라고? 네? 3 그래. 21 플러스 K. 그렇죠. 21 플러스 K가 되겠지?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understand? 네. 자, 그러면 K값 하나 먼저 나왔네요. 마이너스 21보다 크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역시 두 개의 근이 존재해 줘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으로 가정한 거야. 자, 그러면 K값 보면 어떻게 돼요? 4보다 작다.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조건 대칭축이야. 자, 대칭축의 위치는요. 미안한데요. 문제를 선생님이 완전히 잘못 썼네. 마이너스 3으로 가겠습니다. 미안해. 왜요? 아니 대칭축이 이건 요게 바꿨어야 되는데 잠시만. 자, 어쨌든 마이너스 3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자. 미안해. 자, 마이너스 3으로 다시 가면 자, 어떠니?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것이 0보다 크다. 됐지? 네. 자, 그래서 K 값은 어때요? K는 3보다 크다. 되나? 자,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를 조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얼마야? 네?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됐지? 네. 자, 이것이 문제에서 기준 잡아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것이 만족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성립하지? 네. 된 거야 이건. 자, 따라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k 값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되나? 네. 요 조건 부등식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네. 얘는 무조건 만족하는 식이잖아. 됐지? 네. 자, 그래서 주로 저희들 문제들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K가 대부분.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여기다 K를 상수에다 넣었는데 자, 어쨌든 여기 좀 오류가 났었지만 됐어? 네. 다시 할까? 아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의미란 얘기야. 어쨌든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거를 갑시다 그냥. 자, 요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쟤와 차이점은 딱 이거밖에 없죠. 역시 X축에 대해서 알파, 베타 찍었을 때 두 개의 근이 특정한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더라. 됐니? 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조건으로서요.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한 판대. 됐니? 네. 그 다음에 판별식 나와야죠. 판별식 역시 근 두 개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됐죠? 예. 서로 다른이란 전제가 깔린 거야. 자, 세 번째요. 대칭 축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이 대칭 축이 어때야 돼?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됐니? 네. 얘와 얘는 지금 요거 세 번째씩 하나 바뀐 거밖에 없죠. 그래프 개형이 똑같잖아. P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요 차이잖아. 맞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요 정도 이해.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이해됐으면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내면 돼. 자, 요거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근의 부호 기억나니? 예.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 기억나?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건식을 잡아내라 라고 했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억해 줄 건 한 판대야. 근의 부호 집에 와서 공부하세요. 오늘 당장 복습해. 알겠니? 그때도 선생님이 써준 게 있었어. 무엇을 기억하자라고 써줬던 게 있었어. 자, 어쨌든 세 번째요. 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도록. 자, 역시 그래프 개형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 베타야. P라는 특정 지점이요.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 네. 자, 2차 방정식을 함수로 그렸을 때 딱 요 모양새가 나오도록 조건을 걸어주는데, 자, 한 판대야. 자, 먼저 함수값 어떻게 돼야 되겠니? P에서의 함수값 어떻게 돼야 돼? P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음수가 있어야 되겠지. 예. 음수야. 자, A 값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야. 자, 그다음에 판별식 어떠니? 두 근 나왔으니까 역시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잘 봐. 대칭축이 P보다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요.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몰라. 그 뭐 아무 상관 없잖아.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P가 이쪽에 있는 거죠.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예. 그지? 그래서 대칭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understand? 예.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근의 부호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조건식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 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뭐 있었니? 서로 다른 부호요? A, B는 음수. 알파, 베타는 음수. 예. 그 조건 하나였었어. 그때도 뭐였었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값 몰라. 알파, 베타는 음수가 나와야 돼. 부호값이 다르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조건은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지. 따라서 얘도 생략. 얘는 아예 조건은 가치가 없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용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지? 네. 복습해라. 얘기 나왔을 때 복습하세요. 자, 그런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도요. 지금 세 번째 조건식 의미가 없습니다. 맞니? 네. 첫 번째 거는 뭐 좋아. 두 번째 것도 괜찮아. 그런데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의 x절편을 그려놓고요. 그 사이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 양쪽에서 근이 발생되겠나? 네. 이참수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봐봐.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참수가 이렇게 있어. 얘 끄집어 내려봐. 내려봐. 여기가 P 지점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끄집어 내릴 거야. 이렇게 쭉쭉쭉 끄집어 내리는 순간 P에서 지금 현재 함수값이 양수잖아. 맞니? 네. 근데 음수가 되는 순간 당연히 x절편이 P 양쪽에서 형성되겠지. 네. 되나? 네. 끄집어 내리니까 이렇게 될 거라. 당연히 양쪽에서 절편이 발생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P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두 근 사이에 P가 위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어? 이 얘기는 판별식 조건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따라서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다. 그래프경을 딱 봤을 때 이거 하게 되면 요거만 사용합니다. 조건식으로서. 알겠나? 예. 이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가 없는 조건식이고요. 얘도. 됐나? 네. 자, 이것이 지금 근의 분리의 기본 3대 요소야, 이게. 특정 두 근이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 두 근 사이에 특정 값이 존재하더라. 됐니? 네. 그런데 이거가 다가 아니라 그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한 근은 어디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또 어디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의 부호도 너희 복습 한번 해봐. 근의 부호도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서로 다른 부호,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개가 있었어. 두 개가 더 있었단 말이야. 한 두 가지 종류가.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응용 문제들을 풀어줄 건데, 자, 거기 대표 문제 하나만 좀 따라가 봅시다.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여기까지. 자, x제곱. 예를 들어서요. x제곱 플러스 k-1 문제 찾아봐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됐지? 자, 첫 번째 단계는 얘를 2차 함수로 인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는 것인데요. 자, 그래프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됐니? 예. 또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1과 2, 대략 이 정도 찍읍시다. 그래서 하나의 근을 알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했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1과 2 사이에 존재하네. 됐니? 네. 자, 이제 이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그림을 그려봤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얘를 보고서 조건식들을 쭈르륵 잡아내면 됩니다. 알겠나? 네. 됐어? 어렵지?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조건식을 잡아내는 거야. 자, 갑니다. 한 판대 함수값 먼저 갈 거야. 자, 요 사이에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어때요? 양수지. 네. 0에서 함수값 어때? 음수요. 음수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고요. and 0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더라야. 자, 요 그림상에서 요 조건 얻어낼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양수고 음수야. 두 개 곱하면 뭐니?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지. 네. 그치? 그래서 얘를 주로 이렇게 쓰기도 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더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해할 수가 있어. 이거는 얘가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 양수 이 두 가지 케이스란 말이야. 예. 근데 우리는 딱 이거란 말이야. 양수, 음수 요 케이스만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포함한 조건식이라서 자신 없으면 쓰지 마. 근데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단 요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곱해서 음수 요거 생각해 줍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지역도 보니까 얘는 1에서는 음수인데 2에서는 양수야. 맞지? 네. 그러니까 1에서는 음수고요. and 2에서는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도 자 부호가 다르잖아. 해서 얘도 F1 곱하기 F2는 음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얘도 마찬가지야.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표현하는 식인데 우린 딱 이것만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요 상황만. 요거. 그럼 이거를 쓰는 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연립할 거야. 연립. 즉 AND 연결이란 말이야. AND.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2차 함수는 딱 이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이 그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1과 0에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리고 1과 2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음수, 양수 케이스잖아. 지금 적어놓은 거. 근데 양수,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거는. 그럼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니 이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AND, 연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겠다. 됐어? 네. 정 불안하면 그냥 이걸 이쪽으로 쓰세요. 그냥 요거 하나. 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뭐 이쪽을 사용하든 이쪽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 그건 너희들 선택이고. 자, 지금 단계가 함수값 조사 단계야. 맞죠? 맞지? 예.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이제 자, 생각해 봅니다. 자, 판별식 D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에서요. 양수와 음수 조건을 걸어놨지. 네. 그럼 어차피 여기서 근 하나 발생되네. 예. 맞니?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가 되면 어쨌든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네. 맞니? 네. 여기도 음수, 양수가 되면은 그래프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자동으로 여기서 또 하나 만나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만 갖고서도 두 개의 실근이 발생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니? 예. 판별식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understand? 예. 됐니?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입니다. 잘 봐. 문제에서는 지금 요 사이에서 근이 발생되면 돼. 대칭축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요구한 요 상황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대칭축도 필요가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나? 예. 이 문제를 볼 때 너희가 그냥 이것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 조건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궁극적인 목표야 우리. 알겠어?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만 풀어 깔끔하네 라고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두 개 조건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나?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냥 대입해서 그냥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자.